안녕.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화학 반응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이 강의를 듣는다면 확실히 여러분들 공부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꼭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거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공책에 적어서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을 때의 결과와 반응 전후의 물질의 질량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바로 앙금 생성을 하겠죠. 앙금 생성. 그래서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이 반응을 하면 바로 염화은 앙금을 생성합니다. 앙금을 생성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반응 전후의 질량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앙금을 생성했을 때는 뭔가 막 나타난 것 같지만 앙금은 생성되지 않겠죠. 그래서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반응 전후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뚜껑이 닫힌 유리병 속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할 때 결과와 반응 전후의 물질의 질량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우리 책에 나왔었죠. 그래서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을 하면 염화칼슘, 물,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됩니다. 바로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말이 그대로죠. 그러면 이게 이산화탄소가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뭔가 질량이 감소할 것 같지만 반응 전후에는 질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에서 뭐라고 적혀 있죠? 그쵸. 뚜껑이 닫힌 유리병 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이것이 반응을 하면 염화칼슘 그리고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이 이산화탄소 기체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뚜껑이 닫힌 용기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반응 전후에 질량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세 번째, 강철솜 21g을 충분히 가열한 다음 측정한 질량이 27g일 때 반응한 산소의 질량을 그 까닭과 함께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반응한 강철솜을 21g을 충분히 가열했습니다. 충분히 가열을 해서 27g이 됐다는 말은 뭐죠? 반응한 산소의 질량이 얼마라는 거죠? 그죠? 산소의 질량은 27g에서 21g을 뺀 6g이 바로 반응한 산소의 질량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생성물의 총 질량, 생성물의 총 질량은 뭐죠? 강철솜의 질량, 더하기 산소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산소의 질량은 가열한 다음에 질량에서 강철소의 질량을 뺀 6g이 바로 산소의 질량이 되겠죠. 다음 네 번째, 구리가루 1.6g을 도가니에 넣고 충분히 가열하여 산화구리 2.0g이 생성되었다. 이때 성립하는 법칙과 반응한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를 설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충분히, 여기도 마찬가지 충분히 가열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응한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 산소가 얼만큼 반응했죠? 그죠? 이때 성립하는 법칙 뭡니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 되겠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소의 질량은 2.0g에서 1.6g을 뺀 0.4g이 바로 산소의 질량 되겠죠. 그리고 이때 성립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를 쓰세요. 자,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1.6대 0.4, 즉 4대 1이 되겠죠. 자, 요거는 질량비 무슨 법칙이죠? 그쵸? 일정 성분비의 법칙 되겠습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래서 여기 때 성립하는 법칙은 두 가지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둘 다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5번.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 기체 부피 사이에 성립하는 법칙과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부피비를 설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기체 사이에서 반응하는 법칙 뭡니까?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이죠. 기체 반응의 법칙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증기가 생성될 때는 어떻게 반응하죠?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하는데, 자, 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예요? 자, 반응 전에 산소의 개수가 다르니까 여기 2를 쓰면은 수소의 개수가 또 늘어나니까 여기 2를 쓰면 딱 맞죠. 그럼 몇 대 몇이에요? 2대 1대 2 이렇게 부피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수소, 산소, 수소, 기체, 산소, 기체, 수증기의 기체 부피비는 2대 1대 2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그림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기 전과 후에 질량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자, 지금 이 2번 문제랑 똑같은 건데 2번 문제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지워볼게요. 2번 문제는 뚜껑이 닫힌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뚜껑이 있어요? 없어요? 뚜껑이 없네요. 뚜껑이 없으면 뭐죠? 뚜껑이 없으면 기체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와 나의 질량을 비교해보자 라고 했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가와 나 중에서 가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바로 공기 중으로 이산화 탄소 기체가 날아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 2번.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함을 보이기 위해서 실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날아가지 못하게 해야겠죠. 날아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밀폐된 용기 안에서 실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밀폐된 용기 안에서 어떻게 실험을 실시할까요? 우리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었죠? 바로 뚜껑을 닫힌 상태에서 탄산칼슘과 염산을 넣고 뚜껑을 닫아 놓고 그거를 엎으면 서로 넘어지면서 섞이겠죠? 그러면서 못 나가게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뚜껑을 닫아 놓고 자,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뒤집으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7번 열린 용기에서, 자 여기는 이제 또 열린 용기입니다. 열린 용기에서 강철솜과 나무를 연소할 때 연소 전후의 질량이 어떻게 될까? 자, 강철솜은 어떻게 돼요? 질량이 증가합니다. 왜 증가합니까? 바로 산소와 접촉을 해서 산소의 질량만큼 증가하겠죠.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불 연소시키면 재가 돼서 남습니다. 그럼 나머지 성분들은 어떻게 돼? 기체로 날아가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강철솜. 자, 강철솜은 어떻게 됩니까? 강철솜은 산소랑 만나서 산화철을 생성합니다. 산화철을 생성합니다. 적어줄게요. 산화철을 생성하는데 이때 반응한 산소의 질량만큼 연소 후 질량이 증가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무의 연소에서는요. 나무의 연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온다?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하여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므로 질량이 감소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표는 마그네슘이 연소할 때 반응한 마그네슘과 생성된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을 구성하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를 구하고 이 실험 결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설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때 우리가 표가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실험에서 어떤 걸 보면은 제일 좋을까요? 바로 최소의 정수비가 바로 뭐예요? 정수비가 되는 게 바로 두 번째 요거죠. 두 번째 3대5로 반응하는 3대5로 나타나는 이게 질량비 뭐죠? 약분되지 않는 최소 질량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자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3대5? 5 아니죠? 5 아니고 뭐예요? 바로 2죠. 2를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3, 5. 이 5는 뭐예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이니까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바로 2g이 되겠죠. 그래서 3대2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번 여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1번, 3번, 4번 경우에도 전부 다 3대 2대 5의 질량비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이 결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산화 마그네슘을 구성하는 산화 마그네슘을 구성하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는 항상 몇 대 몇? 그렇죠. 3대 2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대 2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와 너트로 그림과 같은 화합물을 만들 때 화합물을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를 쓰고 이때 성립하는 법칙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단 볼트의 질량은 3g이고 너트의 질량은 2g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합물을 이루는 볼트와 너트의 개수를 보면요. 볼트는 1개, 너트는 3개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죠. 자, 그런데 볼트의 질량이 3g이고 너트의 질량은 2g입니다. 그죠?
그러면 볼트가 반응하는 총 그램수는 바로 3g이고요. 너트가 반응하는 총 그램수는 3이 6g입니다.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1대 2로 1대 2의 질량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때 성립하는 법칙은 뭐예요? 일정한 질량비로 성립한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 다음 그림은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될 때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질소 1에 수소 3부피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2부피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생성되는 암모니아 기체를 구하고 질소 30ml와 수소 100ml를 완전히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를 구하라 했습니다. 화학식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를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쵸? 이때 1대 3대 2의 부피를 가진다는 거죠. 자, 얘가 30ml고요. 얘가 100ml 있대요. 이게 두 개 다 반응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반응해요? 1대 3의 비율로 반응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1이면 얘가 3만큼, 90만큼만 반응한다는 거죠. 여기서 90만큼만 반응하고 나머지 10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기체 10ml가 남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생성된 암모니아 기체는 얼만큼 남았습니까? 1대 3대 2입니다. 그럼 얘가 얼만큼 남아있어? 60만큼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암모니아 기체 60ml가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 3단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자, 11번. 다음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과 질량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염화칼슘 수용액과 질산을 수용액을 섞어준다. 바로 뭐죠? 앙금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황산나트륨과 염화바륨, 이것도 마찬가지.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앙금을 생성하는 건데요. 이렇게 앙금을 생성할 때도 질량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 그래서 둘 다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앙금 생성하는 반응이고요. 이때 질량,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반응 전후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그림과 같이 유리병 속에 양초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마개를 닫아 저울을 올려놨대요. 자, 시간이 지나면 촛불이 꺼졌을 때 꺼지죠? 뭐 어떻게 될까요? 촛불이 꺼지면은 뭔가 질량의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닫힌 용기잖아. 지금 뚜껑을 닫았잖아. 질량의 변화가 없다. 그럼 저울은 수평을 그대로 유지한다. 되겠죠? 왜 그럴까요? 닫힌 공간에서 양초가 연소해서 나오는 이 기체, 발생하는 기체. 촛불이 꺼졌다는 것은 뭐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갇혀있기 때문에 수평을 유지한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평을 유지한다 라고 쓰시면 돼요. 왜? 닫힌 공간, 밀폐된 공간, 이런 말이 있어야겠죠. 닫힌 공간에서는 양초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기체가 바로 뭐죠? 이산화탄소 기체죠. 가 날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 그림과 같이 막대 저울 양쪽에 강철 솜을 매달아 놓고 수평을 이루게 한 다음에
나를 충분히 가열했대. 충분히 가열했다는 말은 뭐예요? 강철소매 연소. 강철소 연소되면 뭐죠? 질량이 증가합니다. 질량이 증가하면 이렇게 수평인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나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왜 기울어집니까? 바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질량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 쪽으로 기운다. 나 쪽으로 기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10%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 6ml에 10% 질산납 수용액 부피를 다르게 해서 조금씩 증가하면서 앙금의 높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때 보시면 자, 여기서 질산납 수용액의 부피가 증가할수록 앙금의 높이가 증가하는데요. 이 증가하는데 어느 순간 증가하지 않아요. 언제예요? 바로 6ml가 되는 순간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갑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좀 점점점 질산납 수용액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반응을 하겠다가 지금 6ml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 6ml 있다고 했어. 6이 딱 됐을 때부터 증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번 질산납 수용액과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이 반응하는 부피비를 구하세요. 얼만큼 반응합니까? 6에다가 6 몇 대 몇으로 반응하죠? 바로 1대 1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산납 수용액의 양이 계속 증가해도 앙금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바로 무엇입니까?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응할 아이오딘화 칼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반응할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이 없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표는 기체 A와 B의 부피를 다르게 하여 반응하였을 때 생성된 기체 C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 알맞은 값을 구하고 계산 과정을 설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힌트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실험 1에서 자, 반응 30과 60이 반응했는데 30과 60 중에서 A 기체가 10이 남았대요. A 기체가 10이 남았다면 얼만큼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20만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생성된 기체는 40ml야. 그러면 A와 B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피가 1대 3의 비율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에서 자, 실험 2에서 A가 30이고 B는 몰라. 그런데 B가 20이나 더 남았대요. 그럼 반응하고 플러스 20만큼 더 남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반응한 건 얼마입니까? 반응한 거는 자, 1대 3의 비율로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자, 30이 다 반응하려면 얼마나 더 1대 3의 비율로 반응했을 때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얼마나 더 반응해야 돼요? 바로 이 물음표가 뭐죠? 90ml만큼 반응을 했고 거기다 얼만큼 더 남았다고 했어요? 20이 남았다고 했어요. 남은 부피. 여기 20 있잖아. 그죠? 20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럼 총 얘가 B가 가지고 있었던 부피가 바로 뭐다? 110ml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우리가 지금 1-2단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1-3단원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용 정리를 잘 해서 사진을 찍어서 A4 용지에 정리를 잘 해서 또는 이걸 프린트하면 제일 좋다고 했어요. 프린트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